굉장히 놀래고 충격도 받으시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나는 여기 좀 튀어나와가지고 왔는데 무슨 수술이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는 많이들 비유하는 빙산의 일각 윗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튀어나온 거는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안에서는 정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따라서 저는 알맞은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수술 시간은 뭐 환자 상태마다 당연히 다르죠.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과 연결을 해서 경험담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직장인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하지정맥류 증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다리가 붓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고 통증도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을 찾게 됐고 신경욱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지정맥류 증상을 인지하셨을 때 어떤 느낌? 증상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퇴근하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어서 그냥 오늘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점점 저녁이 되면 종아리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니 한다고. 오래 앉아있어서 부었나 보다, 엄마 닮아서 부었나 보다, 하체 비만인가 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무겁고 붓고 저리고 시리고 뜨겁고 간지럽고 뭐 쥐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변 분들과 얘기를 꼭 나눠보시고 또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하지정맥류가 꽤 심한 상태였죠? 맞아요. 저는 그냥 혈관이 튀어나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혈액이 역류하는 부위도 있었고 혈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복제 정맥의 판막 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서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를 방치를 하면은 결국에는 피부가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칙칙해져요. 그리고 피부에 칙칙해지다가 그 부분이 슬슬 상처가 나고 잘 안 나으면서 궤양이라는 게 피부에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혈전들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 기준에 당연히 들어가고 수술을 이제 권해드린 거죠. 사실 처음에는 수술이 걱정됐어요. 하지정맥류도 수술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래고 충격도 받으시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나는 여기 좀 튀어나와가지고 왔는데 무슨 수술이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는 많이들 비유하는 빙산의 일각 윗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튀어나온 거는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안에서는 정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경화주사만으로 되는 분도 충분히 많고요. 경화주사도 필요 없고 약이나 스타킹만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따라서 저는 알맞은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뭐 레이저 치료부터 뭐 고주파도 있고 배나실, 경화주사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레이저를 선택을 하셨었죠. 네, 다행히 국소 마취로 진행돼서 큰 부담 없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자체는 30분 정도 걸렸고 마취 덕분에 아픈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고 국소 마취만 하는 병원도 있고 아예 척추에다 마취하는 병원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은 아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수면 마취를 가볍게 하고 있고 너무 푹 재우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수술 시간은 뭐 환자 상태마다 당연히 다르죠. 정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쪽 수술을 할 때 30분 아니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뭐 금방 끝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는 바로 일어납니다. 환자분도 수술 후에 바로 걸었고 본인이 걸어서 귀가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수술했는데 이렇게 바로 걸을 수 있다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히려 수술 후에는 빨리 걸어주고 짧게 자주 걸어줘야 회복이 빠릅니다. 혈액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자꾸 촉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걷는 거를 빠르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다리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동해도 문제 없어요. 특히 밤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이 사라져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좋다, 하길 잘했다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고 나면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바뀌면서 이 혈압도 상당히 호전이 돼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여러 여성분들이 저혈압이 있는데 치료하시고 나면 혈압도 어느 정도 약간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손발이 따뜻해져요. 다리에 식은 피가 모여 있으니까 발은 차갑고 손에서는 빨려 내려가니까 손이 차가웠는데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쥐가 나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꿀잠, 숙면도 취하시니까 정말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죠. 정말 환자분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그냥 피곤해서 다리가 붓는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하지정맥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질환이에요. 조기에 치료하면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 말씀 진짜 좋은 얘기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은 뭐 약이나 스타킹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만 맞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놔두면은 결국은 광범위하게 퍼져서 수술 범위도 많아지고 하니까 조기 진단이 정말 어떤 병이든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험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리, 건강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튼튼하지 의원 신경옥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